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차근차근 기초 강의 13강. 오늘은 정제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제격에 대해서 배우면서 식상생제, 재생관살, 그리고 군비쟁제, 군겁쟁제, 제극인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는 스텝 2의 10강에서 정제에 대해서 학습한 바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정제가 내 사주에 있는 것과 정제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스텝 3에서 9강에서 어떤 격이세요? 라는 강의를 통해서 격을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격인지 딱 정해보시고, 자, 내가 정제격이다 하면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사주를 공부함에 있어서 격국은 이 컴퍼스의 이 중심과도 같은 겁니다. 자, 사주팔자가 있는데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고 식신도 있고 상간도 있고 이게 일간인 건 알겠는데 그다음 뭘 어떻게 봐야 되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 중심을 잡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주를 보는 어떤 핵심, 중심에서 격국을 먼저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자, 오늘 공부할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13강 정제격 학습지 아래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쭉쭉쭉 쓰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정제격입니다. 동그라미 딱 치시고 발을 적을게요. 바르다. 자, 그 다음 이건 재물할 때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만을 재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적어볼까요? 내가 극하는 것이었는데 음량이 이제 다른 게 정제였는데 내가 극한다는 말은 내가 관리한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나의 영역을 우리는 정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중에 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사람, 다시 말해서 가족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 공간. 자, 그래서 내가 다루고, 내가 극하고, 내가 관리하는 나만의 영역을 우리는 정제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정제가 사주에 있으면 이런 어떤 영역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될 텐데 그것이 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제격의 사람은 자, 이런 어떤 정제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삶의 주축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 십신과의 다른 십신과의 관계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이 그래프들이 익숙해지신 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가 비경, 겁재,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식상을 생하고 자, 식상이 재를 생하는데 오늘은 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정제가 중심이다. 오늘은 이 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 정제를 격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생 받는 것과 생하는 거를 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정제라는 것은 식신과 상간으로부터 생을 받는다 해서 요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파악할 내용이구나. 자, 그것을 식신생제와 상간생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신인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정제라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나의 영역을 구축해 가는데, 자, 그렇다면 식신으로부터 생을 받은 이 정제, 이 결과물은 결국에 그 사람의 능력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식상의 생을 받은 정제격은 능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식상도 일간이 생해야 되는 것이고 정제도 일간이 극해야 되는 거죠. 일간의 힘을 빼는 것들입니다. 식상과 정제가. 자, 그러면 역할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를 생하고 이런 루트로 잘 흘러가게 되면 생활 능력이 뛰어나겠죠. 생활 능력이 뛰어나겠다. 다시 말해서 직장 생활 할 수 있겠다.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뭐 이렇게 아이를 키우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가 뭐 유명하고 거창하고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어떤 생활 능력을 가지고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제 부모를 이제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건 이 중심되는 십신이 생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 정제는 재생관 혹은 재생살 한단 말이죠. 자, 정관을 생하는 것을 재생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평관을 생하는 걸 재생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인데, 사실은 이 정제격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관의 유무입니다. 자, 뒤에서 또 자세히 하겠지만 이 특히 정제격에게 있어서는 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 했을 때 자, 정제라는 어떤 나의 능력이 있다면 쟤는 꼼꼼하게 어떤 일을 처리해내는 능력일 수도 있겠다. 그죠? 자, 나는 그런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데 이 쟤가 어떤 결과를 또 이렇게 창출해내려면 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정제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관이 있어야 이 능력을 발휘할 곳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 적어볼까요? 능력을 재라는 나의 정제라는 능력을 써주는 곳이 있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다시 말해서 관이 없으면 재를 써주는 곳이 없겠죠. 뭐 내가 나아가야 할 이 정제격인데 말이죠. 방향성이 없겠다. 그죠? 그래서 관을 향해서 정제는 이렇게 생을 하게 되면서 그 능력을 써주는 이 관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정제의 역할은 아주 꼼꼼하게 자상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관을 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제격은 상대를 이롭게 합니다. 적어둘게요. 자, 상대를 이롭게 한다. 이 관을 살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능력을 써주는 곳이 있어야 이 정제격은 비로소 실속을 차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이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정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 정제를 극하는 게 뭐였습니까? 비경과 겁제였죠. 자, 비경과 겁제 요 파트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군비쟁제 혹은 군겁쟁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내가 정제격인데 만약에 비겁이 너무 왕해서 나의 이 격이 다 극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허당이 될 수 있겠죠. 뭐 잘 안 될 수가 한다고 하는데 구멍이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비겁을 제해주는 게 뭡니까? 자, 이
화살표를 봐야 된다. 그죠? 비겁을 극하는 것이 바로 관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도 자, 비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또 관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관살이 정말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정제격에게 가장 중요한 건 관과 살이구나. 자,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관살이 없으면 내가 비견겁제로부터 나의 영역을 침범당하는데 관살이 있으면 그 비견과 겁제를 제어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 사람 보는 안목이라고 적어둘게요. 자, 정제는 내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게를 하는데 종업원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내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가족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막 뭘 시키고 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죠? 자, 가족같이 내가 이렇게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가족 같아서 뭘 어떻게 더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관살에 의해서 비겁을 극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사람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강단도 생기는 것이 이 관살의 역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정제격은 내 사람, 나의 영역, 나의 그 어떤 공간을 관리하는 건데 만약에 비겁이 이 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역을 같이 극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물며 정제격이기 때문이죠. 자, 그때는 관살이 있어야 그 사람을 그러니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교체한다거나 내지는 처음부터 사람 보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정제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정제를 극하는 비겁을 봤으니 정제가 극하는 게 뭔지를 따져본다면 뭡니까? 우리 정인과 편인이 있었죠. 자, 그것을 우리는 제극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특히 정인을 극하는 경우 그리고 편인을 극하는 경우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때는 역시 이 인성이 관에 의해서 생을 받고 있지 않은지가 또 중요합니다. 결국에 보니까 진짜로 정제격은 관의 역할들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십신 관계도 속에서 정제를 중심에 두고 다른 십신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봤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정제격의 특징으로 넘어가 갑시다. 자, 정제격의 특징 첫 번째 파란색으로 할게요. 첫 번째 정제는 안정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스텝 2에서 정제 정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나의 영역, 나의 공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책임을 다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내는 일, 그것이 정제격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상당히 좀 현실적일 수가 있어요. 뭐 투기를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뭐 좀 이렇게 위험이 가미된 그런 어떤 활동을 하기를 꺼려 하겠죠. 자,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내 영역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제격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을 딱 하려고 하겠죠. 근검 전략해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영역의 일을 하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이때 내 영역이라 함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이 내 영역은 당연히 가족일 수 있겠죠. 당연히 가족이고 내 집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어떤 조직의 구성원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내 가게 이렇게 적어볼까요? 내 가게나 내 직장. 자, 이것이 내 영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영역의 것들은 아주 책임 있게 일을 하지만 내 영역 밖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좀 무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정제격이죠. 자, 그리고 근검 전략이라고도 하나 적어둘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정제는 내가 꼼꼼하게 노력하고 활동했기 때문에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결과물이었죠. 예측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 말 자체가 자, 내 영역을 책임 있게 지켜낸다라는 것인데 책임감이 상당하다. 그 말은 자신의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제격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막 엄청난 부를 이루거나 뭐 이런 경우 케이스는 잘 없겠지만 정제격이 못 사는 경우도 또 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정제격은 모든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자, 그런데 내 집안에서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좀 챙겨봐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제격이고 세 번째, 내 영역을 너무나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내 영역이 우선, 위에도 적었다, 그죠? 내 영역이 우선이고 그 다음 그 안에서 조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깨지면은 이 정제격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제격은 이제 중요한 게 재생관하는 겁니다. 재생관. 자, 다시 말해서 관을 생해주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틀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게 정제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정관격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정관격의 재생관과 정제격의 재생관의 의미는 상당히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정관격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틀을 우선으로 하죠. 정관이라는 건 어떤 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관을 세우는 게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격이라는 건 어떤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죠. 정관이라는 어떤 관이라는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정제격이라는 건 이제 관을 생하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관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생관 한다는 건 누군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참모적인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생관 된다 하면 상당히 바쁜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이 재 같은 경우는 투관된 것과 지지에 있는 것이 또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까 식신격과 상관격 할 때는 딱히 이것을 구분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 자, 우리 투관이 돼서 천간에 드러난 건 이건 진짜 드러난 정제인 거죠. 지지에 있는 건 그냥 현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자,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지지의 격이죠. 그러니까 월지 격이다, 그죠? 투관, 월지 지장간에서 투관이 안 된 경우를 지지의 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천간으로 투관된다. 라면 이게 진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천간으로 드러난 어떤 투관된 정제격을 보시면 투관된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지지의 정제격은 좀 수동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재생관 한다고 했을 때 지지의 정제는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시키는 일, 관이 시키는 일 위주로 좀 재생관을 하는 그런 어떤 좀 착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착실함, 꾸준함, 시키는 대로 관을 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직장형인 거죠. 직장형. 그냥 직장 다니고 공무원하고 꼼꼼하게 일 처리하고 이런 것이 지지격이라고, 지지정제격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 자, 정제가 투관되어서 재생관한다. 그러면 이 재의 활동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조화를 추구하려는 어떤 노력들, 관을 생하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관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활동이 드러났죠. 드러난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드러난 관과 이 사람이 드러난 재 중에서 이 사람의 격이 재이기 때문에 재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이 역시 같이 투관되어서 재생관한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은 관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장이 아니라 마치 사장같이 일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권한을 대행받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재간이 드러난 정제격은 책임이 따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리를 한다든지 큰 회사를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투관된 격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제격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사실은 여기에 필기한 내용은 앞에 스텝 2의 정제에 필기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자, 하지만 정제는 이런 성향을 가지는 어떤 성분인 것이고, 정제격이라는 것은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격국할 때 컴퍼스 이야기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심에 이 꽂혀있는 이 핵심에 정제를 두고 이 컴퍼스를 돌렸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내 영역을 우선하고 내 집, 내 가족, 내 조직, 내 구성원, 내 사람들을 우선하는 것, 이게 정제격이다.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정제격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위에서도 봤지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내가 정제격이다. 내가 정제격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 십신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까? 바로 관입니다. 자, 그래서 관이든 살이든 간에 이 정제격에게는 이 정제의 능력을 쓰임 있게 해줄 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관이 있다 해서 재생관, 재생살 된다 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관을 믿고 따른다.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 믿고 따라가는 이 재생관의 의미는 결국에 관이라는 상대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재생관이 잘 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내조를 잘 하는 겁니다. 관이 잘 되도록 믿고 따르고 그리고 이롭게 생을 한다는 거죠. 재생관이 잘 된 남자 사주도 보면 이제 그 아내로부터의 내조를 상당히 잘 받을 수 있다. 일단 부부관계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또 재생관을 사회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더 그 스케일을 키워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제가 정관을 재생관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천간에 드러난 재생관은 그 권한을 대행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한을 대행해서 관을 생하는 정제격이다. 자, 그래서 좀 어떤 기업형, 사업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이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지에서 재생관 된다. 그러면 내가 따라갈 정관이기 때문에 바른 상사가 있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바른 남편이 있다, 바른 윗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재라는 어떤 꼼꼼하게 하는 일 있죠. 꼼꼼한 어떤 능력, 그 꼼꼼한 능력을 통해서 관을 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재생관이 이 정제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자, 지지의 재생관은 그러면 뭐 여성의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을 잘 이제 내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직장형 이렇게 정리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재생살된다는 것은 이 살이 바른 상사겠죠. 바른 상사라기보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혹은 좀 천간으로 이게 정제 평간 이렇게 천간으로 재생살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회사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떤 관이다, 어려운 관이다, 어려운 회사에서 그곳에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살을 살려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를 이롭게 하는 거죠. 이 정제격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 다음 지지에서 이 재생살한다 라는 것은 이 살이라는 평가는 또 뭔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을 따른다. 자, 그 사람을 믿고 따른다, 재생살 한다, 그런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관이 없다 라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관이 없다. 정제격이 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자, 그러면 관이 없으면 재의 활동은 하는데 내가 믿고 따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목적이 없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마치 눈을 가리고 내가 앞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그려지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두서없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관이 없었을 때의 문제가 뭐였던지 기억이 나십니까? 관이 없으면 누가 살아납니까? 비겁이 살아납니다. 비겁이 살아나면 자, 쟁제를 하게 되죠. 쟁제라는 것이 나의 영역을 넘보는 거죠. 자, 그런데 정제격의 쟁제를 심하게 당한다? 그러면 내 영역에 남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쟁제가 된다? 그러면 그 꼼꼼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계획성을 발현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꼼꼼함 이런 것이 발현이 안 된다. 그런 능력 발현이 안 되고 실수가 잦을 수 있겠다. 하지만 재의 활동은 계속 하겠죠. 왜냐면 정제격이니까. 자, 정제의 활동은 계속 하는데 목적이 없다. 그렇다면 끝없이 노력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끝없는 노력, 계속 재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관에 이르지 못했으니 결과를 보기는 힘들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운에서 오는 관들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제격의 가장 중요한 게 관살이기 때문에 관살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사실은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걸 생각해 봤을 때 자, 생을 받는 거죠. 격이 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식신으로 생 받든지 상간으로 생 받든지 자, 생을 받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식신도 일간에서 나가는 힘, 그 일간에서 나가는 어떤 힘을 가지고 또 정제를 생해주면 자,
일이 되게 많겠죠. 자, 그래서 역할이 많을 것이다. 잠시도 쉴 틈이 없겠죠. 그래서 식상도 많고 정제도 왕하다, 정제격에. 그러면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제격 자체가 성실한 사람일 텐데 이제 식상으로부터 셈까지 받게 되면 이 사람 상당히 성실한 사람일 테고, 그리고 정제라는 게 이게 딱딱딱 이 구분이 정확한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똑똑하겠습니까? 그래서 식상으로부터 생받은 이런 정제격들은 성실하고 또 그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식신생제를 보시면 식신 활동을 통해서 재를 생해줬다. 그죠? 격을 생해줬죠. 그냥 이것을 능력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런데 식신생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관이 또 있어서 관까지 이르게 되면 진짜 능력을 발휘할 그런 어떤 곳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정제격은 관이 또 중요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식신생제하거나 아니면 상관활동으로 생제를 했다. 자,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상관은 이제 정관을 극하고 겁제를 살리는 성분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상관은 타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자,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성분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똘똘 뭉쳐서 같이 살자,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상관이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상관의 활동이라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서 뭔가 더 첨가된 이런 어떤 활동이었죠. 자, 그래서 뭐 상관의 활동에 상품을 조달하고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재는 또 재라는 건, 정제라는 건 또 관리를 잘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관생제는 상품을 조달하고 그걸 관리하고 해서, 자, 이 상관생제해서 관이 있다라면 차라리 살이 있는 게 더 이제 나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상관이라는 성분은 정관을 뭐 합니까? 경관하죠. 자, 그래서 상관이 왕한데 관이 약하면서 상관생제한다. 그리고 상관과 정관이 이렇게 가까이의 글자가 위치해 있다. 그러면 상관경관 하겠죠. 상관경관. 그러면 상관생제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길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세력의 크기들을 또 잘 보셔야 되고 궁의 위치들을 또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중심 찾기와 그 다음 십신의 관계를 먼저 연습하고 있는 중이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살이 있다면 이제 이 재를 끌고 나갈, 상관으로부터 생받은 재를 끌고 나갈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렇게가 재극인이죠. 자, 그래서 정제는 인성을 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인을 극할 때가 있고 편인을 극할 때가 있는데, 자, 재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제다, 정제격이다. 그러면 정제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성이 있으면 극 맞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정제입니다. 정제. 지금 우리 정제격은 컴파스의 그 꽂힌 데가 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극인이 필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극인, 그래서 인성이 이제 제대로 어떤 그 인성으로서의 역할, 그 고유의 역할을 못한다면, 자, 정제격은 관인상생하기가 어렵겠죠. 관인상생이 안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우리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이제 관이 인성을 생하면서 그 인성이라는 어떤 기득권을 지켜나가고
뭐 이런 것인데, 그래서 면접을 보면 뭐 이렇게 면접형의 어떤 그런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 이런 관인상생은 또 잘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일간이 좀 신강하면서 좀 인성이 이렇게 작게 개입을 했다. 자, 그러면 자, 이 인성이 특히 관으로부터 생을 받은 인성이 개입을 한다면 진짜 이 쟤라는 열심히 관만 생하던 쟤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이해가 들어온 것이고 어떤 지혜가 생겨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재생관이 잘 되고 있고 정제격인데 이 관으로부터 생받은 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인성이 개입된 사람은 상당히 이해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제격 자체가 아주 똑똑하댔죠. 자,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파고들면 뭐 아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도 잘하고, 자, 그런데 인성까지 가미되었다. 자, 그러면 이해와 감각과 이런 것들이 완전 살아나는 것이죠. 머리가 비상한데 인성까지 더해졌으니 이제 뭐 기억력, 암기력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난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서 제격이면서 관으로 생받은 인이 왕하다. 자, 인이 왕하면 또 일간이 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강해지면서 재를 쓰고 재생관하고 관이 인성을 생하는데 그런 인성을 살짝 재극인한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가 있겠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겠다. 자, 그래서 제격의 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정인이 있다면, 제격의 정인이 있다면,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능력을 극대화. 근데 여기서 우리 컴파스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고부가가치 산업에 내가 사장이 될까요? 자, 능력을 극대화해서 이게 나의 어떤 그런 위상으로, 자, 정제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능력을 관을 위해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제격이기 때문에, 자, 이 능력이 극대화된 능력을 상대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재생관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겠죠. 자, 그 다음 정제가 편인을 극할 때를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편인은 도식을 하죠. 식신을 극합니다. 자, 그러면 식신생제가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식신이라는 성분이 이제 생존 본능, 의식주를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 식신생제가 안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 이 편인이라는 게 또 겁재를 잘 생하죠. 자, 그래서 타인을 위하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제에 의해서 편인이 극당했다. 그러면 타인을 위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어떤 아픔을 같이 고민해 주다. 뭐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뭐 같이 상담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자, 상담하다. 자, 그래서 편인이 이제 정제로부터 재극인 된 경우에 상담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그 직업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비겁이 정제를 극하는 걸 우리는 쟁제라고 하는데 쟁제 이전에 일간의 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쟁제를 하면 사실은 남 좋은 일 다 시키겠죠. 남 좋은 일. 비겁이 와서 내 영역을 극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가 있다면, 자, 질문. 뭐가 있다면 맞춰보세요. 뭐가 있으면
그 쟁제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 있을까요? 자, 정제격에는 뭐가 중요하다. 자, 정관. 빨간색으로 할랬는데. 자, 관이 있으면, 관살이 있으면, 관살까지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 쟁제를 막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아이고, 누가 필기했는지 와를 지저분한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쓰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필기를 하십시오. 자, 일간에 근이 있으면 좀 자기 위주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죠. 근황하게 되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쟁제가 되면 뭐 자영업 이런 것들 근황하게 되면 자영업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대충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정제격의 성격과 합격.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 공부하려고 이렇게 성패를 나누는 것이지 그 삶이 인생의 성패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격이라는 것도 운에 의해서 바뀌지만 그 격 안에서 성패도 운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너는 무슨 격의 성, 넌 무슨 격의 패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제격이 성격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루트가 좋을까를 이야기해 보면 일단 신앙하면서 일간이 왕하면서 자, 신앙하면 식상을 생할 수가 있겠죠. 근이 있으면 식상을 생한 것으로 재성, 정제를 생해주고 일단 격을 생해주고 그리고 이 제가 관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왕, 제왕이고 신왕, 제왕 해서 재생강까지 가는 것을 성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이러기가 쉽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합격을 볼게요. 합격이란 제격, 정제격인데 뭐가 많으면 극당합니까? 자, 그래서 군겁쟁제 이렇게 적어 볼게요. 군겁쟁제 당한 되든지 아니면 관이 없어요. 그러면 재생 관살이 안 돼서 아까 관살이 이 재의 그 재를 이끌어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내지는 재격인데 재가 너무 많아서 일간이 이제 힘이 쫙 빠지는 재다 신약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합격으로 분류해서 보았다. 자, 그런데 성패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 우리는 지금 격을 그냥 공부하는 단계다. 자, 십신과의 관계를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공부이지 이 격과 용신과 이런 것들을 확정짓고 단정지어서 그것만 가지고 사주를 논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오늘 정제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프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